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우리가 10주차 강의를 맡게 됐네요. 생명전중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 관련 사회 문제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투 운동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형태로 전개가 됐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미투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지만 이게 성과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그런 우리 사회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어느 가해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성원인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대학 내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대학 내에서도 어떤 폭력적인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대학 내 폭력? 대학 안에서 무슨 폭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여러분들 중에 저학년들,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학 내 생활을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인 대학 내 이제 폭력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그랬었겠지만은 해마다 신학기 새 학기만 되면 되풀이되고 있는 신입생들에 대한 선배들의 가혹 행위들, 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사망 사고까지 나오게 되고요. 또 MT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압적으로 막 그냥 술을 억지로 먹인다라든가, 그렇죠? 강압적인 음주 폭력이죠, 이것도. 이를테면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이와 함께 대학 내에 만연한 또 다른 측면의 어떤 성폭력의 문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이제 젊은 그 학생들 사이에 연인 관계라든가 또는 친구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대학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종류를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했더니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의 문제예요. 즉 선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군대 문화가 굉장히 그 커다란 부분으로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군의 상명하복 문화에 뿌리를 둔 폭압적인 군기잡기, 또 강제적인 음주폭력, 이런 부분들이 선배들에 의한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이제 분류를 한다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성폭력의 문제예요.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나름대로 있기는 하겠지만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선후배 간의 어떤 성문제. 또 여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성희롱, 성추행, 그다음에 성폭행, 이렇게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대학 내에서도 암암리에 또 드러나지 않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젊은 남녀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인들 간에 또는 친구들 간에 어떤 그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트 폭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 폭력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정신적인 그 폭력들, 또 어떤 이제 스토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이게 대학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문제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 대학 내라고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 뭐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19에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이 이제 막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신학기가 돼도 그런 모습을 갖다 별로 보기가 어려웠을 텐데 과거만 하더라도 신학기만 되면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나요. 인사도 선배들한테 크게 해야 되고 또는 새벽이면 일찍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뭐 기합을 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학 내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런 웃지 못할 풍경들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유형의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입생 환영에 대한 신입생에 대한 이제 환영회 또는 MT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신고식. 이것도 사실은 이제 강압적이죠. 자진해서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랬다면은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요소들. 또 선배들로부터 무차별하게 폭행이라든가 얼차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입생들에게 가해지는 강압적인 가혹행위. 그리고 군대 예절을 갖다가 군대와 같은 그런 예절 지침을 갖다 이제 강요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학생, 여학생 불문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후배 간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군기잡기나 가혹행위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통틀어서 선후배 간의 물리적 폭력 이렇게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 예를 갖다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실게요. 이 문서는 18세기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고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후배를 귀신으로 부르며 재주도 없으면서 벼슬을 했으니 담배와 고기 등을 선배에게 바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재 대학교 신입생 신고식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전북 원광대학교 사범대에서 지난 4일에 벌어진 신고식입니다.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신입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파란색 천막을 깐 바닥에 앉아서 어떤 액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맡고 있는 것은 막걸리입니다. 이날 80여 병이 막걸리가 뿌려졌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아대에서 있었던 일이죠. 학생들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역시 선배들이 바가지에 담긴 액체를 붓고 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넣은 오물 막걸리였습니다. 학과 동아리의 창설을 기념하는 행사였는데 이른바 액땜을 위해 오물 막걸리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신입생 신고식에서 벌어진 일은 막걸리 투척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건국대에서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입생 OT 과정에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추행에 가까운 게임이 25분 몸으로 말해요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돼서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도 있었죠. 지난 22일에는 대전의 한 대학교 대면식에서 술을 마신 신입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2명이나 신입생이 음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이 신고식, 자신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응을 돕기 위한 절차일 텐데요. 마음은 사라지고 전통이란 이름으로 가혹행위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코로나 이전에 대면 수업이 이제 뭐 기본적인 대학 내에서 이제 수업이었고 대학 생활이었을 때 그때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물론 이제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 환경이라든가 또 교육 환경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 혹시 뭐 선배들하고 같이 연합 MT라든가 혹시 간 학과가 있나요? 아직은 우리 대학에서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서서히 이제 같이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또 다른 예 하나 한번 볼까요? 대구 계명대학교 태권도 학과 선배 6명이 신입생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배들이 열심히 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 11차례 플라스틱 파이프 등으로 때렸고 수시로 뒷집을 지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소칭 원상 폭격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이게 뭐 제가 일부러 뭐 그것만 일부러 찾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접했을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뭐 하루가 멀다 하게 봄이면 이런 그 기사들 또는 이런 이제 방송들이 우리 매체를 갖다 통해 가지고 접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바로 이러한 유형들이 선배들에 의한 또는 선후배 간의 물리적 폭력의 일종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유형이 뭐냐면은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이제 성폭력의 문제예요. 성폭력. 크게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으로 분류가 되는 성폭력의 문제도 대학 내에서 이게 캠퍼스 안에서 이제 암암리에 또는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폭력은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살펴볼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그냥 표현을 해봤어요. 안 넘어가네요. 이거 왜 이러지? 네. 대학 내 성폭력. 예. 앞에서도 잠깐 이제 요거는 물리적 폭력과도 더불어서 잠깐 등장을 했었지만 신입생 환영이라든가 MT 등에서 나타나는 성희롱의 문제 또는 성희롱뿐만이 아니라 추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서의 어떤 성희롱 문제 또 교수들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앞에서도 미투 부분에서도 대학 내에서 미투 사건들이 있었던 사례를 몇 건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마련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 성추행 또는 성폭행으로 이제 행해지는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대학 내의 성폭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신입생 환영회, MT 등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랬는지도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3일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대자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지난 2월 문과대학 16학번 남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뒤풀이에서 동기 여학생과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서들끼리 솔직하게 하는 방송으로 농담이겠지만 성매매를 주선하고 얘기가 나왔고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특정 여성을 음식에 비유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과에서 해당 학생들을 불러 진상 파악을 했더니 성폭행을 의미하는 표현까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에게 묶어놓고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해야 돼버리가 남학생들만 있는 단체 대화방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눌 경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을 당한 여학생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측은 아직 피해 학생들의 신고는 없지만 진상조사를 한 뒤 학칙에 따라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대학 내에서도 일어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뭐 요즘도 마찬가지 우리 SNS로 뭐 단체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뭐 좋은 자료도 공유를 하고 정보도 공유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은밀하게 이 채팅방을 통해서도 어떤 성희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 문제화 돼서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한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가 이제 집중 받았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특히 고려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그 영상 보실게요. 점심시간 학생들이 무리지어 대자보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붙은 대자보에는 이 학교 남학생 8명이
채팅방에서 상습적으로 언어 성폭력을 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기 사이인 이들이 1년 동안 나눈 대화는 충격적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선 성폭행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동기 여학생을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습니다. 지하철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자 휴지 챙겼다는 돌을 담아서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 막상 저희끼리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화하고 막 술 마시고 같이 놀고 이런다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들 중 일부는 교내 성평등 지킴이를 맡거나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총학생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내로 중앙운영위원회 21일에 소집을 해서 다양한 제거 방지 등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자 법원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학 캠퍼스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폭력의 문제,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문제예요. 왜? 어떤 집단이 되든 여기에는 남녀가 존재를 하고 그러한 가운데는 또 성이라는 그런 이제 매개물을 갖다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마찬가지 에서도 예외 없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요. 또 미국뿐이 아니에요. 싱가포르라든가 가까운 대만, 또 일본. 또 사실 제가 자료를 갖다 전보해서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한 시간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삭제를 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는 여성 인권 영화제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대학 성폭력의 문제, 이 문제를 갖다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If you were to get into Harvard, would you accept? And I said yes because I knew my mom would kill me if I said anything else. The first few weeks, I made some of my best friends, but 2 of us were sexually assaulted before classes had even started. I went to the dean of students' office and she said,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you don't talk to anyone about this. They protect perpetrators because they have a financial incentive to do so. The problem of sexual assault on campuses is enormous.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y cover these crimes up. There's a lot of victim blaming. He lectured us about how we shouldn't go out in short skirts. They told me despite the fact that I had a written admission of guilt that I presented to them could only prove that he loved me. They discourage them from going to the police. If it goes to the police, then it's more likely to end up as a public record. Universities are protecting a brand. Campus police cannot contact an athlete. He won the Heisman Trophy with his DNA rape kit. Just sit down with the students and ask them, what are the hot spots? SAE, sexual assault expected. The second most common type of insurance claim against the fraternity industry is for rape. Her rapist's name matched the name of 2 other cases, and he was allowed back on campus. The message is clear. You're not going to We started seeing, what was happening at campuses across the country. Hi, has no one connected the dots before? These students went from sexual assault victims to survivors and now activists. My name is Carolyn Luby. My name is Alexis Schwartz. My name is Ari Mazda. This is a national problem. I was getting threatened. It was working in their favor to silence me. I was terrified. I thought if I told them, they would take action, but the only action they took was against me. We've got a lot further to go. 예, 이렇게 인권영화제에서 헌팅 그라운드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상영이 됐었던 그런 이제 영상들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들어서 할 만한 하버드라든가 스탠포드라든가 뭐 전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이 대학 내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이제 일들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yes 성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뭐 합의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통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yes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없는 경우는 거의 모두를 이제 이거는 범죄다라고 지정을 하고 그리고 수사 원칙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도 이제 등장을 했고요. 매스컴에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것이 어떤 그 문제로 비화되지 않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범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뭐 TV라든가 통해서 뭐 정치인이 되든 또 어떤 사회 저명 인사가 되든 뭐 나오면은 뭐 합의 관계 이런 표현 쓰잖아요. 동의를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증명이 안 되면은 이건 다 범죄 행위인 거예요. 그런 요소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영상을 한국계 배우가 영상을 갖다 이제 하나 찍었어요. 이 성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There's one thing I can never have sex without. It's not something I carry in my wallet. It's not something I can buy or something I take. In fact, it has to be given to me. It's consent. And without it, I can't have sex. And neither can you. Because sex without it is not sex. It's rape. Consent. If you don't get it, you don't get it. It's on us to stop sexual assault. Learn how and take the pledge at itsonus.org. 자,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 다행인지는 몰라도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뭐 대학 내에서는 접촉이 어쨌든 비대면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수면 아래로 이제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이제 대면 수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이제 도입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런 대학 내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또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의 사례예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개학한 대학 캠퍼스가 요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됐습니다. 성범죄에 이어서 폭행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 보도하겠습니다. LA 지역 대학 캠퍼스에서 묻지마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내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UCLA 대학경찰국은 어제 저녁 6시쯤 대학 내 드레이크 스테디움 근처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다가가면서 곧 말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의자가 여성 피해자 한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나머지 피해자 일행에게도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흑인 또는 아시안으로 추정되는 짧은 검은 머리를 가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USC 대학 남학생 사교 동아리에서 성폭행 사건이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USC 대학은 시그마누 사교 동아리에서 열린 파티에서 술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이후 USC 대학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예 전체 남학생 사교 동아리를 폐쇄하라는 시위가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This isn't new, this isn't extraordinary. This has been happening and it'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until we abolish Greek life. 학교 측이 해당 사교 동아리를 즉각 운영 중단시켰지만 화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되든 이렇게 대학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 관련 범죄들이 범죄라고 표현하는 게 옳겠죠. 범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의 92%가 학교가 되든 어떤 수사기관에 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문에도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될 수가 없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표면화돼야 그래야 조금 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타이틀에도 적혀 있듯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신고해봐야 내가 2차 가해를 갖다 받게 되고, 이제 그러한 유형들이 또 다른 사회 문제화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 피해자가 사실은 본인만의 어떤 명예회복 또는 피해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실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는 대부분 뭐냐면 우리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선후배 간에 또는 동료들 간에, 그쵸? 이러한 문제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수업하는 과정에서 또 사제관계, 위계에 의한 그러한 유형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인식하기 어렵게 또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유형의 성희롱이 교수들에 의해서도 은연중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드라마 장면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어떠한 유형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치마를 입고 다닌다. 남자를 보는 게 당연하지. 성범죄의 원인 제공이 누군지 압착하니까 하여튼 그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그래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 나지. 수업 시간마다 밥 먹듯이 성희롱하는 교수.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야. 최예지입니다. 마케팅 전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면 이 기업의 마케팅 문제점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발표하다가 수업 다 끝나겠네. 학생, 오늘 입은 치마처럼 짧은 발표로 신속하게 해줘. 네. 하여간 맨날 남자 만날 생각만 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렇게 어떻게 못하지. 오늘 발표에 전혀 관심도 없지. 정신 차려. 요즘 말이야, 좀 자란 언니들도 입꼬리에 등게 많아야 초이스가 돼요. 진짜 열받는 건 수업 시간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다는 거야. 어쨌든 우린 저 사람한테 학점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니까. 양아씨,
들이네. 아, 내가 걱정이 안 될 테니까. 풀어봐. 교수님, 그거 성희롱입니다. 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성희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비트고 그거잖아. 굵한 꿀뱀. 절고 있네. 야, 천하만 봐도 시상강난 일이잖아. 난 백이띠. 나는 성희롱한 기억이 없는데. 방금 전에도 하셨고 매 수업 때마다 하셨는데요. 발표 중인 학생한테 발표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으로 인기업 모독과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발언을 하셨고 듣고 있는 학생들까지 불편하게 만드셨는데 아니세요? 내가 볼 때는 자네가 더 예민한 것 같은데. 안 그래? 네? 자네들 내 수업이 불편한가? 아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여기 자네. 네. 내 수업이 불편한가? 아니요. 저는 교수님 수업이 제일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네 내 말이 불편한가? 야, 내가 성희롱한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참 이상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 난 뭐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걸까? 저요. 뭐? 교수님이 성희롱하신 거 저 봤다고요. 그때 저도인데요. 저도요. 저도 봤어요. 뭐 앉지? 개판인 거야 이거. 어? 여기 내 강의실이야. 내 강의가 불편하면 다들 나가. 솔직히 통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 예지야, 가자. 어이가 없구만. 아, 참. 우리끼리 술 먹고? 나 술을 또 없지? 그날 밤 선교수 연구실 문에는 학생들이 보낸 수많은 포스트잇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어. 혼자라면 할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함께 바꿔나가자. Me too. With you.
네. 뭐 드라마라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대학 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1교시는 시간이 좀 돼서 마치도록 하고 다시 2교시에 뵙겠습니다. 네.